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세대 K5 부분 변경이 된 더 뉴 K5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6 터보예요. 거기다가 블랙핏의 컴포트라든지 뭐 빌트인 캠, 크렐 사운드 등등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차량 가액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말 많이 비싸죠. 아무튼 K5 페이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이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파워트레인 타입은 1.6 터보 가솔린이 있고요. 2.0 자연익기, 또 2.0 LPI랑 2.0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력이 높은, 그러니까 이 기름 맛을 진득하게 느낄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1.6 터보 트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가속감은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기존의 K5 자체가 빠른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 가속감이라서 정말 시원했거든요. 근데 신형도 동일하게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구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소나타와 비교를 했을 때 같은 플랫폼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더라도 엔진의 매핑과 로직 변속 아니면 서스펜션 이런 거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성향이 조금 바뀝니다. 뭐 그렇다고 극적으로 막 다른 차를 탄 것 같다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지만 그래도 미묘하게 좀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3세대 K5 같은 경우는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약간 젊은 성향에 잘 맞는 세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너무 시원시원하게 우웅 하면서 잘 나가고요.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 너무 잘 나가요. 드라이브 모드로 노멀로 바꿨습니다. 노멀에서 이렇게 밟았을 때에도 즉각 피드백이 정말 바로바로 느껴져요. 흡사 전기차를 탄 것처럼 쑥 하고 바로 가주기 때문에 고마력 차량이 아닌데 고마력 차량을 탄 것처럼 재밌습니다. 드라이빙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보통으로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엑셀링을 했을 때 이 1.6 터보 엔진 느낌이 막 다이나믹한 그런 엔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하고 합쳐졌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다만 지금 살짝 도로가 크랙이 있는 그런 구간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블랙핏이라고 해가지고 이 외관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휠도 19인치의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요. 가격은 7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블랙핏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휠이 19인치거든요. K5는 최소 16인치부터 최대 19인치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K5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다이나믹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인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에는 비교적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타이어가 다른 인치수에 비해서 편평비가 조금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19인치 휠 치고 요 정도면, 중형 세단에서 요 정도면은 꽤 나름 컴포트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구형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약간 컴포트해졌어요. 그냥 3세대 K5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이런 진동 소음이 올라오긴 하죠. 근데 구형 기준으로 3세대 K5는 정말 단단하고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면의 느낌이라든지 좀 다이렉트로 읽어주는 것들이 너무 디테일한데 싶을 정도로 읽어줬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약간 컴포트한 성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소나타만큼의 패밀리카를 지향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면 상황을 읽어주되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전 후륜에 이 멤버 부싱도 조금 바뀌었다고 하고요. 승차감을 위해서 부품이라든지 소재들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자꾸 막 달큰한거리죠. 19인치 휠이라서 이런 노면의 소음들을 조금 덜 흡수해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에는 훨씬 더 편안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K5가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진짜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3세대 K5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거의 2020년도쯤이었었죠. 그때 당시 제가 이거 차를 살만하다, 내돈내산 할만한 차다. 왜냐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베스트진 않지만 뭔가 모나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중형 세단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차를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안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말 다 좋아요. 디자인도 좋고 편의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승차감도 비교적 뭐 젊은 편에 속하고 가속감도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저는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어딜 가든지 차 못 타세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 K5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K5 비하가 아니라 정말 잘 만든 차량이기는 한데 K5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네, 약간 뭐 사이언스라든지 이미지 때문에 구매 결정을 좀 보류했었던 차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타면은 진짜 부족함이 없는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3세대가 페이스 리프트 부분 변경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180에서 190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180에서 190만 원 오른 것 치고는 기존에 비해서 원래 있었던 옵션이 선택으로 빠졌다거나 좀 뭔가 어디서 오른 거지 싶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소비자라면은 가격이 올랐으면 더 좋아져야지 맞잖아요. 근데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구형에 비해서 뭔가 특출나게 다이나믹하게 바뀐 것이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옵션이 좋아지긴 했지만 돈을 추가를 해서 넣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프로브로 할 경우 K5가 4천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뭐 요즘 신차가 뭐 다 비싸기는 하지만 K5가 4천만 원이면은 정말 제가 그 돈씨 이 말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 4천만 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K8 좀 하위 트림을 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존의 K5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중에 하나인 이 가성비가 조금 옅어졌다는 게 약간 아쉽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1.6 터보 같은 경우는 이게 트림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타 같은 경우는 기본은 2.0이거든요. 기본형이 2.0 자연흡기인데 여기서 1.6 터보를 넣고 싶으면은 한 68만 원인가 추가를 하면은 1.6 터보 엔진과 자동 8단 변속기 그리고 RMDPS 이 조향까지 바뀌면서 그냥 모든 트림에서 통일로 그냥 그 68만 원을 넣으면은 이 1.6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K5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에서는 뭐 80 얼마인가 하고 중간 트림에서는 막 100 얼마 이런 식으로 트림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나 이 중간 트림으로 갔을 경우에 가격 차이가 가장 크게 났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K5를 만약에 구매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1.6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잘 나가고 당연히 성능적으로 좋긴 좋습니다. 근데 제가 2.0도 소나타 기준으로 타보긴 했거든요. 사실 이게 2.0 자연흡기라고 해가지고 아예 안 나가진 않아요. 그냥 뭔가 경쾌하면서도 시원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남들 가는 만큼은 충분히 가주거든요. 뭐 고속도로에서 막 뒤에서 막 크라숑 울릴 정도로 막 답답한 가속감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K5는 1.6보다는 그냥 2.0 자연흡기로 가시는 게 가장 가성비 있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짜리 K5를 타니까 당연히 좋죠.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이게 4년 만에 페이스 리프트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페리 없이 부분 변경 없이 그냥 계속 판매를 했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K5 같은 경우는 연식 변경이 총 3번이 있었습니다. 2021, 2022, 2023 거의 매해 연식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게 초기형 기준으로 거의 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페이스 리프트 자체가. 그래서 1.6 터보 기준으로 보면은 3세대 K5가 약 2,400만 원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3,100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400 정도를 붙여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아쉬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변경폭이 엄청 다이나믹하게 큰 것도 아닌데 페이스 리프트 치고 400만 원 이상 오른다면 저는 좀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같은 플랫폼을 사용 중에 소나타하고 비교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비슷하게 옵션을 짜 맞추면은 진짜 가격이 진짜 비슷하거나 어쩔 때는 K5가 조금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냥 트림만 선택을 해도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옵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로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K5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이 최고 트림으로 갈 경우에도 뭐 컴포트를 넣어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뭘 추가하다 보면은 금방 소나타의 가격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소나타 K5는 뭐 디자인적인 취향 차이 아니면은 뭐 브랜드적인 취향 차이, 그거를 빼면은 뭔가 특출나게 이 K5가 좋다라는 게 좀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대신 이 가속감 같은 경우는 로직 변속이라든지 엔진 매핑을 통해 가지고 같은 엔진 변속기라도 약간 이런 피드백을 다르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구형과 동일하게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K5가 가지고 있는 시원시원하고 즉각 피드백, 요거는 신형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좀 이렇게 팍팍 이렇게 밟고 이렇게 좀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하신다면 소나타보다는 그래도 K5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것도 구형, 그러니까 3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가속감도 뭔가 약간 패밀리카로 지향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 K5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양카에 가까운 그런 성능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승차감도 그렇고.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약간의 컴포트함과 약간의 패밀리카를 지향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형보다는 신형 K5가 훨씬 더 마음에 들기는 해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운전의 재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구를 한다면은 구형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아 같은 경우는 EB9을 시작으로 이렇게 자동차 키, 이 디지털 키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바뀐 디자인 키가 좀 더 심플해서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뭐가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습니다. 구형 키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무게감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이 이게 시그니처의 프로백 블랙핏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랙핏이 그게 78만 원인가 79만 원인데 일단 19인치 블랙 칼라 유광 휠이 들어가고요. 이 헤드라이닝 필러도 블랙 칼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도 원래는 이제 바디 칼라랑 통일이 되는데 블랙핏을 넣으면은 블랙 칼라가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투톤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고요. 이 뒤태를 보게 되면은 스키드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머플러 가니쉬, 이런 것들도 블랙핏 적용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저도 그렇기는 한데 이게 블랙 칼라 휠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살짝. 그래서 보통 휠 도색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업체마다 다르고 차량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짝당 15에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 짝을 다 했을 경우에 거의 한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블랙핏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옵션가가 79만 원이잖아요. 79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웃사이드 미러도 달라지고 또 실내 이런 블랙 라이닝이라든지 디퓨저 가니쉬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 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제 차도 휠이 그냥 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색을 하려니 뭔가 돈이 아깝기도 하고 만약에 나중에 질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티커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스티커는 미묘하게 사이즈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고 또 달리다 보면 그게 벗겨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지저분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레스업 효과 이런 것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블랙핏 패키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바디 컬러가 스노우 화이트 펄이거든요. 언제부턴가 현대기아가 이 하얀 색깔 외장 컬러를 선택하면은 8만 원의 추가금을 받아요. 지금 바디 컬러는 화이트에 휠이라든지 이런 사이드 미러 이런 것들은 블랙 컬러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뭔가 귀여우면서도 예쁘고 푸바오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푸바오 팬이라서 맨날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1.6 터보의 19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3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2박 3일 동안 타고 다닌 결과 실 연비는 좀 서 있었던 것도 있긴 한데 11.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고속도로 주행 위주로 했을 때에는 연비가 세상에 16km가 나오더라고요.
가솔린 중형 차량에서 연비가 16km 이상 나오는 차가 거의 없었었는데 신형 K5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중상급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형 K5를 살 생각이 있다면은 1.6 터보 말고 2.0으로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2.0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동차세도 있고요. 연비에서도 1.6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속기가 다르잖아요. 2.0 자이오닉 같은 경우는 자동 6단이 맞물려 있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자동 8단이 물려 있습니다. 이게 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속 한계치가 좋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진동 소음도 조금 덜하고 연비도 잘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1.6 터보가 훨씬 좋기는 좋죠. 다만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특히 중상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꼭 1.6 터보를 사야 돼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K5보다는 그래도 소나타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앞에 유턴 구간이 있어서 유턴을 하겠습니다. 조향 각도는 노멀해요. 스티어링 기어비가 높지도 낮지도 않고 진짜 그냥 표준치 이게 중형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냥 평균치에 딱 맞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선에서 반대 차선 1차로로 이렇게 유턴을 했을 때에도 뭔가 후진을 한 번 더 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유턴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6 터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이 칼럼식에서 렉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칼럼식에 비해서 렉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조향축이 이렇게 모터가 다이렉트로 박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향감이 좋아진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 칼럼식이 좀 뭐 개발이 잘 된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느껴보면은 칼럼식과 렉 타입의 큰 차이점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칼럼식의 완성도가 좀 좋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렉 타입이 훨씬 더 좋기는 좋지만 2.0을 갈 경우에는 이제 칼럼식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2.0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도 같은 경우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있기는 하지만 구형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더 조용해졌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앞유리 쪽에 풍자름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실링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고 하고요. 특히나 2열 도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미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최고 트림을 가야지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K5는 이 트림 간의 차별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뭔가 좀 심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 항상 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